영국의 한 대학 강의실, 중국인으로 보이는 교수의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서 다짜고짜 교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학생은 중국인 교수에게 강의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폭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저는 중국인 교수 장젠홍 박사의 강의를 매주 들었어요. 그는 세계 경제를 논하면서도 유독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자주 했죠. 한국은 정말 끔찍한 곳이야. 후진적이고 불친절하고 발전한 척하지만 결국 가짜일 뿐이지. 한국의 경제 성장, 다 허상이지. 한국인들은 오만하고 서양에겐 굽신거리지만 아시아 사람들에겐 무례해. 게다가 한국 사회는 끔찍할 정도로 폐쇄적이라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어려워.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교수님이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니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인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죠. 주변 학생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한국은 별로인가 보군이라는 생각이 굳어졌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보면 교수님의 말이 더욱 신빙성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솔직히 평소라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후진적인 나라일까? 사람들이 불친절할까? 경제 성장이 허상일까? 이런 의문이 떠올랐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세미나 참가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엇갈린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최고의 여행지라고 극찬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과장된 이미지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의 서비스도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어요.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있었고 직원들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교수님이 말했던 불친절한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공항에서 만난 한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안내를 요청하자 웃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거든요. 심지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제가 기대했던 혼란스럽고 무례한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제 선입견이 깨지고 있었죠. 수속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자마자 자동화된 시스템과 정리정돈된 내부 환경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항철도 내부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때는 실시간 안내판 덕분에 길을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영국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고 환승역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을 타보니 내부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무엇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 정확성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어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척 편리했어요.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별도의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나가보니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고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관광객들에게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거리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명동과 홍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상점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어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더라고요. 한 쇼핑몰에서는 중국인 고객을 위해 특별한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또 호텔 직원들과 식당에서도 기본적인 중국어를 구사하며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풍경이 눈길을 끌었어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에서 찾기 어려웠고 심지어 밤늦게까지도 사람들이 거리를 걷기에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서야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놀랐던 것은 한국의 건물들과 도시의 계단 문화였어요. 영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한국에서는 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도심을 걷다 보면 대형 쇼핑몰이나 지하철역에서도 긴 계단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느꼈지만 금세 한국인들이 왜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렸고 연세가 있는 분들도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계단 오르기를 일상적인 운동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하철역에서는 건강을 위해 계단 이용하기라는 문구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서는 위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으로 걷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부산에서는 왼쪽에 서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도 직접 경험하면서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계단 문화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꼭 가봐야 할 명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복궁은 한국의 전통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웅장한 대문을 지나면서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조선시대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강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강변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기분은 정말 상쾌했어요. 공원 곳곳에는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조깅을 하는 시민들,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 삶을 균형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자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수히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진 도시의 불빛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활기찬 삶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특히 한국인 친구 지훈과 중국인 친구 왕즈하오와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 셋이 함께 어울리며 학술 세미나를 즐기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훈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왕즈하오는 저에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즈하오의 말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한국은 단지 중국 문화를 베낀 나라야. 한자는 원래 중국 것이고 한국의 음식도 대부분 중국에서 온 거잖아. 그는 마치 저에게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왕즈하오의 말이 불편했지만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넌 한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어? 왕즈하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는 이번이 처음 방문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 봤어. 중국 뉴스에서도 한국은 늘 중국을 따라하려고 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당연히 중국을 모방할 수밖에 없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이었다면 저도 왕즈하오의 말을 쉽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모방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는 걸 직접 경험했기에 그의 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네.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본 적 있니? 그러자 왕즈하오는 살짝 당황하며 아니, 하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기사들과 SNS에서 본 정보가 있으니까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어. 대부분 사실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넷과 뉴스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직접 경험한 것과 단순한 정보 소비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저는 왕즈하오에게 말했어요. 나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 넌 정말 한국을 모른 채 판단하는 거야. 사실 나도 중국에 몇 번 가봤거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빠른 경제 발전이 인상적이었어.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멋졌고 다양한 음식 문화도 굉장히 흥미로웠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불편했던 점도 있었어.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이 익숙해지기 어려웠어. 게다가 대중교통에서도 혼잡한 상황이 많았고
어떤 곳에서는 서비스가 친절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었어.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더라고. 지하철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서비스 업계에서도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랐어. 중국에도 좋은 점이 많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공공질서와 서비스 수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이 말을 듣자 왕즈하오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하지만 중국은 훨씬 크고 역사가 깊잖아. 한국은 결국 작은 나라일 뿐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왕즈하오와 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자신의 선입견을 고집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는 여전히 인터넷과 중국의 뉴스를 더 신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왕즈하오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굳게 가지고 있었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그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려 했지만 점점 피곤해졌어요. 결국 저는 그저 미소를 짓고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지훈과의 대화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어.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강점이야. 라고 설명해줬죠. 저는 지훈의 태도를 보며 단순히 자기 문화를 자랑하는 것과 남을 깎아내리며 자국을 높이는 것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세미나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저를 챙겨주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며 언어 예절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한국 가정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죠. 지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아파트의 구조에 압도당했어요. 우선 엘리베이터부터 달랐어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버튼을 누르면 층수마다 멈추는 느낌도 매끄럽고 조용했어요. 영국에서 흔히 보던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였어요. 신발장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러 개의 신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위생 때문만이 아니라 외부와 내부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반영된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아파트 내부의 공간 활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벽 안에 숨어 있거나 가구 자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거실은 개방감이 느껴질 정도로 넓었고 창문도 크고 시원하게 나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집안 전체가 마치 하나의 조화로운 시스템처럼 기능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벽에 부착된 터치 패널 하나로 조명을 조절하고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다니. 게다가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온돌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난방을 하면 공기가 마르고 바닥이 차가워서 슬리퍼를 꼭 신어야 하는데 한국 아파트에서는 실내 어디를 걸어도 따뜻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온 집안을 균일하게 데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을까 싶었죠. 주방도 매우 현대적이었어요. 빌트인 가전제품들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수대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어서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한국에서는 요리를 할 때 동선이 편리하도록 설계된 주방이 많다고 설명해줬어요. 실제로 모든 것이 손에 닿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조리를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친구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 아파트 문화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직접 체험한 것 같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편리하게 설계된 곳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이 말했던 폐쇄적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의 가족이 정성껏 차려준 한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밥과 함께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데 모든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등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훈이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처음에는 어려워도 금방 적응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저에게 한국의 술 문화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이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잔을 받는 게 예의야.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마시는 게 정석이지. 지훈은 저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면서 한국의 예절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술 따라줘야지.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지훈이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에 저도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따라줬어요. 그러자 지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제야 한국 사람이 다 됐네. 라며 저를 놀렸죠.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더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시던 저도 어느새 지훈과 함께 웃고 떠들며 술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술이 단순한 음주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매개체라는 걸 몸소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마셨고 결국 만취 직전까지 달렸어요. 지훈은 이제 넌 한국 문화 완벽하게 적응한 거야. 라며 저를 장난스럽게 칭찬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이 새로운 경험이 무척이나 즐거웠어요. 한국에서의 이 밤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방문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았다면 교수님의 말을 계속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지훈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의미로 남았어요. 지훈과의 인연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고 한국인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함께 나눈 대화, 지훈의 집에서 경험한 한국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며 쌓아간 추억들이 모두 저에게 값진 시간이었죠. 개강 후 다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교수님은 또다시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겉으로는 발전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한국인들은 폐쇄적이고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이죠.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하면서 교수님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을 경험했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길을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서비스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배려심이 넘쳤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서 더욱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단지 중국과 서양의 기술을 모방했을 뿐 독자적인 발전은 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고 교수님께 말했죠. 교수님, 저는 방학 동안 직접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한국과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이나 서양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력과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교통 시스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대중교통의 정확성과 편리함은 영국과 비교해도 훨씬 뛰어났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어요. 아, 학생이 관광지에서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한국의 직장 문화는 끔찍하고 사람들은 경쟁에 치여 살고 있어.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국을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따뜻함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저를 바라보았어요. 중국인 학생들 중 몇 명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굳은 표정으로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다면서 갑자기 강의를 끝내시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의 한마디에 어떤 반박도 안 하시고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한 채 수업을 그냥 끝내버리다니요. 이런 교수님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수강을 취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쉽게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스스로 경험해보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교수님의 말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깨달았고 앞으로는 어떤 정보든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언제나 진실은 아니에요.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교수님의 말을 계속 믿었겠죠. 하지만 경험이야말로 진짜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